자,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과 고거의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주어지니까 누구든 누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그쪽을 지속했을 때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나와 있는데 옆에서 삽질한다. 정확한 울지 못한 그런 방향성이죠. 컴퓨터가 있는데 주판을 두드린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주판을 옛날에 꽤 유명했던 학원들도 많았으나 지금 다 사라졌어요. 삽질하면서 돈 벌겠다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죠. 이것은 바로 흐름이라는 거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로 현지 영어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한국어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세계 어디 나가서도 한국어를 강의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구문 분석도 마찬가지겠죠. 여는 발음, 뭐 있는 발음.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했을 때 그 발음을 외국인 못 알아들으니까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알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강의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평가하려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어떠한 진실을 찾고자 했을 때 평가하는 거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뭐 그 대표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이블 같은 경우가 그러죠.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는 종교죠. 종교입니다. 성경을 뭐 분석을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분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거를 계속 번역하는 과정인 거죠. 해석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계속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바이블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현지 영어는 이렇다. 구문 분석은 당연히 정해져 있죠. 틀이. 여는 발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종교인 거고 바이블인 거예요. 이러한 바이블 다시 말하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은 종교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 영어는 뭐냐? 종교의 영역은 아니죠.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학습법은 어떤 경우도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영어라고 생각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라는 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습득되는지에 관해서 지금 과학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도 이번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소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연구 이걸로 AI를 만들었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이건 보더라도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관해서는 종교처럼 우리들에게 억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블 같은 거죠. 구문 독해 문법 이런 거 또는 여는 발음 현지 영어는 어떻다. 이게 정답인 것처럼 그런 정답이 있는 것들은 따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죠.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언어가 오히려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직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언어학인데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어학을 기초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자, Van Gogh lived in Arles until May 1889, 15 months during which he produced approximately 200 paintings, 100 drawings, 200 letters. A period generally agreed to have been his greatest. 반 고흐는요, 아르이라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역에 아르에 살았고, 그게 1889년 9월까지 살았습니다. 5월까지 살았습니다. 15개월 동안 그 동안에 그는 뭐를 제작했냐면 대략 200개의 페인팅, 그림과
100개 정도의 드로잉, 그 다음에 200개 정도의 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그 기간, 어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뭐였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Later explained to his brother why he had moved from the Paris to Arles, Van Gogh offered two reasons. 자, 나중에 그의 브라더에게 왜 그가 파리에서 아르로 옮겼는지를 설명하면서 반 고는 두 가지 reasons, 이유를 들었어요. Because he wanted to paint the South, and because he wanted through his work to help other people to see it.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남부겠죠? 남부를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However unsure his might be of his own powers to achieve that, he never wavered his faith that the project was theoretically possible. 자, 그런데 아무리 unsure, 그가 확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자신의 능력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결코 waver,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의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There artists could paint a portion of a world, and he consequently opened the eyes of others to it. 다시 말해서 그러한 예술가들은 세상의 일부를 그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오픈시킬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것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f we had such faith in eye-opening power of art, it was because he had often experienced it himself as a spectator, particularly in relation to literature. 만약 그가 같은 신념, 눈뜨게 하는 힘이 예술에 있다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이겠죠. 그는 뭐 때문이었다? 그가 자주 직접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뭐로서? spectator, 관객으로서. 특히 문학에 관련된 관객처럼, 그렇죠? 관객처럼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구독자들 읽으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렇죠? 그런 경험을 직접 자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 그거는 있었던 거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럼 자신의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느냐? 정확한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방향성에 관해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IQ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말합니다. 정확한 방향성,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영어 공부할 때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원했던 산이 아니라 엉뚱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땐 시간이 많은 흐르는 후겠죠. 그러므로 방향성을 갖는데 헷갈리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과학에서 보여준 것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오답이었다는 얘기죠. 보이는 대로가 뭡니까? 현재 영어는 이렇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구문 분석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주어고 동사고 명확합니다. 여는 발음도 명확해요. 우리도 여는 발음 쓰거든요. 정확한 발음 쓰지 않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데를 근데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그걸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바이블같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정답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틀렸다라고